여러분, 요즘 밥상 위 단백질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계란, 두부, 고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계란이랑 두부를 매일 챙겨 먹는데도 다리에 힘이 없어요. 장을 보고 돌아올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려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단백질을 먹고 있는데도 근육이 빠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오늘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의 등불 실버램프입니다. 저는 25년간 노년의 근감소증 환자들을 진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과학적 근육회복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육이 빠지는 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이 줄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계란과 두부를 먹고도 힘이 안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이 노후 근육을 지켜줄까요? 제가 임상에서 직접 관찰하고 국내외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3가지 식재료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흡수율이 높다. 둘째, 근육 합성을 돕는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다. 셋째, 염증을 억제해 근육 손실을 막는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만이 진짜 근육 단백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계란은 흡수율은 좋지만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약합니다. 두부 역시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고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가 쉽게 손실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이 2가지보다 훨씬 강력한 단백질, 근육을 지키는 3가지 식재료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3가지는 단순히 근육을 늘려주는 게 아닙니다. 몸속 염증을 잡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며 노년기 근감소증을 근본적으로 예방해 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0대 여성 한 분은 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해서 3개월 만에 손아귀 힘이 3kg이나 늘었습니다. 계단 오를 때 다리가 덜 떨리고 시장 장바구니도 거뜬히 들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계란도 두부도 아닌 진짜 근육 단백질 3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새우, 렌틸콩, 그리고 들깨가루입니다. 이 3가지는 단백질의 흡수율이 높고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만성 염증을 억제하며 노년기의 단백질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지금부터 왜 이 3가지가 노후 근육의 운명을 바꾸는 식품인지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재료는 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를 단백질 식품이라기보다 그냥 반찬이나 간식으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새우는 노년기 근육 건강에 있어 바다에서 건져 올린 단백질 보물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우 100g에는 약 24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소고기와 맞먹는 수준이죠. 하지만 새우가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 함량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때문입니다. 아스타잔틴은 새우의 붉은색 껍질에 들어있는 천연 색소로 비타민 E보다 무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집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 쌓인 염증을 억제해 근육이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실제로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아스타잔틴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근육 기능이 평균 15%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단백질을 단순히 보충하는 수준이 아니라 근육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이중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새우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조리법에 따라 영양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튀기거나 고온에서 오래 익히면 아스타잔틴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새우를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우는 기름보다 찜과 3kg 드세요. 찐 새우나 삶은 새우를 샐러드에 넣거나 미역국처럼 끓여 드시면
아스타잔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한 가지, 새우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약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위산이 약해진 노년층도 부담 없이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실제로 제 환자 중 80세 남성 한 분은 새우와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식단으로 2개월 만에 체중의 2%가량 근육량이 늘었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버스 탈 때 손잡이를 꼭 잡고 올라갔는데 요즘은 손잡이 없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변화의 핵심이 바로 새우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슈퍼 단백질로 불리는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라 불릴 만큼 단백질 함량이 높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며 소화가 잘 되는 식품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좋은 이유는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아도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렌틸콩 100g에는 약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혼합 섭취입니다. 렌틸콩은 필수 아미노산 중 일부가 부족해서 단독으로 먹으면 불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하지만 현미와 함께 섭취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미에는 렌틸콩에 부족한 아미노산인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이 풍부하기 때문에 두 식재료가 만나면 완전한 단백질로 변합니다.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렌틸콩 1컵에 현미 2컵 비율로 밥을 지으세요. 이렇게 지은 밥은 근육을 지키는 최고의 탄단지 조합이 됩니다. 게다가 소화도 잘 되고 당지 수지아이도 낮아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밥상 위에서 새우와 렌틸콩이 근육의 기초를 다졌다면 마지막 세 번째 식재료가 그 위를 덮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들깨가루는 어르신들의 몸속 염증을 잠재우는 천연 보약입니다. 단백질만 먹어서는 근육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근육을 파괴하는 만성 염증을 잡아야 비로소 근육이 자랄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의 핵심 성분은 바로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ALA-알파 리놀렌산입니다. 이 오메가3가 근육을 공격하는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 염증 물질이 서서히 쌓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인플레메이징이라고 부르는데요. 근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만성 염증입니다. 염증이 근육 합성을 방해하고 근육을 분해시키는 효소를 자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들깨가루 속 오메가3는 이 염증 경로를 차단합니다. 단백질을 세포가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도와 근육의 손실을 늦춰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흡수율입니다. 오메가3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 대신 요거트 1컵에 들깨가루 1스푼을 넣어 드시라고 권합니다. 우유나 요거트의 지방 성분이 들깨의 오메가3와 만나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한 70대 여성 환자분이 6개월 만에 인바디 검사에서 근육량이 1.1kg 증가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근육은 충분히 되살릴 수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들깨가루를 드신 직후 커피를 마시면 커피 속 탄닌 성분이 오메가3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반드시 한두 시간 간격을 두세요. 또 들깨가루는 볶거나 너무 오래 가열하면 지방이 산화되어 몸에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생들깨가루나 저온압착 들깨가루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식재료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과 항염 성분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언제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죠? 저의 오랜 임상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렌틸콩 현미밥 1공기, 들깨 요거트 1컵, 점심에는 찐 새우와 브로콜리 샐러드. 이 조합이면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70%를 자연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고단백 반찬보다 가벼운 채소와 함께 새우국이나 미역국을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 세 끼를 구성하면 단백질을 과하게 먹지 않아도 근육 유지에 충분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잘 섭취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므로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산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천천히 걸으면서 햇볕을 받으세요.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으신 분들은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줄어들지 않지만 회복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매일 밥상 위에서의 작은 선택이 근육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밥상에 근육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료 중에 만난 76세 최영희 할머니는 처음 오셨을 때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손목이 부러지셨습니다. 근육량을 재보니 또래보다 20%나 낮았죠. 그런데 들깨가루 요거트와 렌틸콩밥, 그리고 아침 햇볕 산책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4개월 만에 악력이 4kg 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장바구니 들어도 손이 덜 떨리고 손주 앉는 게 예전보다 훨씬 편해요. 이처럼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결코 포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식탁 위 단백질의 기준을 바꾸세요. 계란과 두부를 넘어선 진짜 근육 밥상, 바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탱해줄 단단한 기둥이 되어줄 겁니다. 근육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매일 밥상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몸을 키우지만 식단은 몸을 만든다.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습관 하나하나가 근육의 생사를 좌우합니다.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노화로 인해 떨어진 단백질 흡수율을 끌어올리고 근육을 공격하는 염증을 막으며 비타민 D와 함께 근육 합성을 돕는 완전한 밥상 처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조합이나 조리법을 쓰면 그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먼저 새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새우를 드실 때 대부분 튀기거나 볶으시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새우의 핵심 성분인 아스타잔틴이 열에 파괴되어 버립니다. 가능하면 찐 새우나 삶은 새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찐 새우는 단백질 손실이 적고 껍질째 먹으면 칼슘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 속의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도와 근육과 뼈를 함께 지켜줍니다. 그 다음은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고단백이지만 조리법에 따라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금, 간장,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 조림처럼 드시면 안 됩니다. 심심하게 삶아서 밥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렌틸콩 1컵과 현미 2컵을 섞어 밥을 짓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지은 밥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죠. 여기에 깨나 김가루를 살짝 뿌리면 맛과 영양 모두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깨가루입니다. 들깨는 볶을수록 고소하지만 지나치게 볶으면 좋은 지방이 산화됩니다. 저온에서 살짝 볶거나 생들깨가루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요거트에 들깨 한 스푼을 타서 드시면 하루의 시작이 부드럽고 든든해집니다. 그 위에 바나나나 블루베리를 살짝 얹으면 항산화 효과가 더해져 근육의 염증을 한 번 더 잡아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커피와의 시간 차이입니다. 아침 들깨 요거트 드신 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오메가3의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커피 속 탄닌이 지방산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들깨 가루를 드신 후에는 한두 시간 뒤에 커피를 마시세요.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근육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68세 박철수 어르신은 이 습관 하나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엔 커피를 식사 직후에 드시곤 했는데 제가 들깨 요거트 후에는 2시간 뒤에 드시라고 조언드렸죠. 한 달 후 재진 씨의 보행 속도를 측정해 보니 초속 0.8m에서 0.92m로 빨라졌습니다. 단지 커피 시간을 조정한 것뿐인데 몸의 흡수력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근육은 하루아침에 줄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복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 밥상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습관이 근육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아침에는 렌틸콩 현미밥, 점심에는 찐 새우와 브로콜리, 저녁에는 들깨국이나 요거트 한 컵. 이 세 가지 루틴만 지켜도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몸이 변하는 순간을 직접 봐왔습니다. 처음엔 모두 이 나이에 근육이 늘겠어? 라고 하시지만 3개월 뒤엔 선생님, 계단 오를 때 다리가 덜 떨려요. 손주 앉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라며 웃으시죠?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근육은 다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나 고가의 보충제가 필요 없습니다. 부엌에서 밥상 위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식탁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다리 힘을 되살리고 허리를 곧게 세우며 삶의 자신감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골절이 생기면 다시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더 빠지고 결국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혈당과 혈압이 오르고 당뇨나 심혈관 질환까지 악화됩니다. 저는 이런 악순환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근육을 되살리면 몸 전체의 균형이 바뀝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체온이 올라가며 소화와 면역력까지 함께 회복됩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식탁 위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병원에서 실제로 처방하는 근육회복 식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20년 넘게 근감소증 환자들을 진료하며 효과를 직접 확인한 방법입니다. 첫째,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는 단백질 흡수가 잘 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렌틸콩과 현미를 섞은 밥 한 공기, 그리고 들깨가루 한 스푼을 넣은 요거트를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하면 단백질과 오메가3가 동시에 흡수되어 근육 합성과 항염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삶은 달걀 반쪽이나 김치 한 젓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니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점심 루틴입니다. 점심에는 찐 새우와 브로콜리를 활용해 보세요. 새우는 고단백이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단백질 흡수를 높여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우를 데친 후 브로콜리와 올리브 오일, 식초, 깨를 살짝 넣어 샐러드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하지만 영양 밸런스가 완벽한 식단입니다. 셋째,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에는 과식보다 가벼운 단백질 보충이 중요합니다. 들깨국이나 미역국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이 좋습니다. 새우 몇 마리와 두부 한 조각을 넣은 들깨국은 단백질과 칼슘, 오메가3가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한 끼가 됩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면 체내 단백질 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세요. 이 세 끼만 실천해도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하지만 식사 외에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햇볕과 수분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수분은 근육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하루 20분 이상 햇볕을 쬐고 물을 1.5리터 이상 충분히 마셔야 근육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사입니다. 근육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관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악력 검사를 통해 손의 힘을 재보세요. 남성은 28kg 미만, 여성은 18kg 미만이면 근감소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인바디나 근육량 측정을 통해 팔과 다리의 근육 비율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물리치료나 영양 상담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만난 73세 김순자 어르신은 손아귀 힘이 14kg에 불과했지만
3개월간 이 식단을 실천한 후 17kg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예전엔 버스 타실 때 손잡이를 꼭 잡아야 했는데 이제는 한 손으로 장바구니를 들고도 거뜬히 올라가신다며 환하게 웃으셨죠.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끼, 한 스푼씩 쌓아가는 습관이 쌓이면 어느 날 계단을 오를 때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근육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방치했기 때문에 약해진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방식을 바꾸세요.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챙기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근육은 건강의 보험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당당히 걷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부터 식탁을 바꾸세요. 근육은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든든하게 지켜주는 친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식재료,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 기억하시죠? 이건 단순히 영양이 풍부한 식재료가 아니라 노화로 인해 약해진 근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연의 약 처방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식탁에 올리면서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계단을 오르기조차 힘들어 하시던 분들이 몇 달 뒤엔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며 웃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몸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다리에 힘이 없고 손의 기운이 빠진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근육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냉장고에 렌틸콩과 들깨가루, 새우 한 팩만 채워두세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꼭 드리는 세 가지 조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근육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만든다. 하루 한 끼라도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 하세요. 둘째, 근육은 움직여야 살아남는다. 가벼운 걷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팔 들기 같은 작은 동작이라도 매일 반복하세요. 셋째, 근육은 희망을 먹고 자란다. 이 나이에 뭘이라는 생각 대신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근육이 줄어드는 건 노화의 상징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몸이 나를 돌봐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식재료, 새우의 아스타잔틴으로 염증을 잡고 렌틸콩과 현미로 완전 단백질을 만들고 들깨가루의 오메가3로 근육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을 되살리는 근육밥상 공식입니다. 한 달만 실천해보세요. 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덜 떨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그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 내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에 시작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다짐이자 다른 분들에게는 용기가 될 겁니다. 저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보며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실버램프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켜드릴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리 근육이 다시 살아나고 힘이 돌고 자신감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실버램프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